바퀴벌레들을 퇴치해야 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대상은 한동훈의 복당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제명 사유가 됐던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경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을 제명시킨 바로 그 사건, 첫 강제 수사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당한 쪽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공정하게 수사하면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 숨어야 할 사람이 수사를 반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압수수색을 당하면 보통 세 가지를 합니다. 침묵하거나 부인하거나 변호사를 부르거나 빨리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 오늘 보수재건이 그 확신의 근거를 추적합니다. (8월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당깨 사건, 2년을 끌어온 수사의 첫 강제 수사입니다. 사건의 뼈대만 30초로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글쓴 실명이 잠깐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의혹입니다.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올해 1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의혹을 사유로 한동훈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 지도부는 이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 서버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서로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이 장면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차도사란, 칼을 빌려 한동훈을 친다. 남의 칼, 경찰의 칼로요. 자, 이제 오늘 핵심 장면입니다. 압수수색 다음 날 한동훈 의원이 내놓은 입장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 방어가 아닙니다. 역공입니다.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수사가 자기 무죄와 상대의 조작을 밝혀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콕 집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 그리고 윤리위원장, 자기를 제명한 기구의 책임자들입니다. 한동훈 본인의 해명은 처음부터 일관됩니다. 저는 직접 글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을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모욕적인 글이면 모르겠는데 일간지 칼럼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욕글이 아니라 신문 칼럼이었다. 그리고 그걸 조직적 비방으로 둔갑시킨 쪽이 따로 있다. 이게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주장과 주장이 맞서면 판정하는 건 수사와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승부, 한동훈이 자신만만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를 제명한 윤리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시죠. 3주 전 MBC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이 실명으로 자기 조직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우종환 부위원장은 MBC에 위원장 개인 의견이 마치 윤리위 공식 입장처럼 발표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건은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당원 당규 위반, 법률 위반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나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갔다가는 나중에 공격받는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위원장이 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독단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폭로가 이어집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송원되지 않았으면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참아왔는데 이번 건은 전 사과해야 봐요. 성원, 즉 의결 정족수입니다. MBC 취재 결과 윤리위 전체회의 참석자는 단 3명, 당규상 정족수 미달이었습니다. 자, 위원들이 왜 안 왔느냐? 위원장 독단에 대한 항의로 일부러 불참한 거였습니다. 정족수도 못 채운 회의 결과가 공식 의결처럼 발표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종환 부위원장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결정문이 법원에서 무력화됐을 때는 부끄럽기까지 했다. 이 윤리위가 내린 다른 징계들은 이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고 내부자가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월 첫 주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제명을 결정한 기구가 석 달 만에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기에 폭탄을 하나 더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의원 조경태입니다. 윤리위 내부 논의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 그 외부 인사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장동혁 측근일 수 있다. 당무감사회를 신속히 가동해 윤리위원장이 누구와 결탁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건 조경태 의원의 의심입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5선 중진이 공개 회견에서 당대표 측근을 지목하며
결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 당에서 벌어지는 일의 수위를 보여줍니다. 조경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동훈 제명 징계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즉각 철회하고 복당 조치해야 한다. 절차는 정족수 미달, 운영은 위원장 독단, 내부 정보는 유출 정황, 그리고 내부자들은 사퇴하거나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이 윤리위가 내린 제명, 이걸 근거로 지금 한동훈의 복당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공정하게만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이유?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바로 그날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합니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복당 운동권. 한동훈의 복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광한 최고위원은 여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안희원 말처럼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고 바퀴벌레들을 퇴치해야 한다. 바퀴벌레. 당 지도부와 가까운 최고위원이 자기 당의 당원들, 복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벌레에 비유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 복당 운동권에 해당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 말은 여러분에게 한 말입니다. 논리로 이기고 있는 쪽은 상대를 벌레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험해진다는 건 논리가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수사를 반기는 쪽과 벌레를 말하는 쪽. 지금 다급한 게 어느 쪽인지는 말투가 먼저 답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동훈 복당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 당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 다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그동안 봐왔던 안철수 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과는 참 다르다. 그리고 지난 계엄 탄핵 과정에서 봐왔던 그 행동하고 지금의 행동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 한동훈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8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명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처음으로 활동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입니다.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온 만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싸울 땐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옳은 길이라면 함께 손을 잡을 것이고 제명당하고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국회로 돌아와서 한 1000마디가 원망이 아니라 소임을 다하겠다입니다. 복당에 대해서는 이미 2달 전에 이렇게 말해뒀습니다. 복당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겁니다. 제게 했던 일이 생각나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잊었습니다. 자, 보수 언론의 시선도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바로 오늘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대중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저력도 있는 거고 그러면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쪽은 정족수 미달의 윤리위로 제명을 만들었고 경찰의 칼에 협조하고 지지자들을 바퀴벌레라 부릅니다. 다른 쪽은 수사를 반기고 상임위에서 소임을 말하고 불편한 기억은 다 잊었다고 합니다. 조급함과 여유, 막말과 자신감, 수사의 결론은 수사가 내릴 겁니다. 저희는 그 결과도 그대로 기록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는 쪽은 수사를 반기지 않습니다. 40일 전 지지율 예언을 적중시킨 그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사건의 결말을 예고했습니다.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 예고가 맞는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지자를 벌레라 부르며 밀어내는 길과 그 지지자들과 함께 다시 세우는 길. 저희는 2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재건이었습니다.